한국 사람들의 게임 역사를 바꾼 두 개의 외국 회사가 있어요. 바로 블리자드와 라이엇이죠. 블리자드는 90년대부터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한국의 PC방 문화와 와우페이, e스포츠 시대를 열었습니다. 라이엇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회사예요. e스포츠를 부활시킨 주역이자 서브컬처의 대표주자가 되었죠. 최근에는 게임 속 캐릭터로 구성된 KDA라는 그룹이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계의 전설 블리자드와 라이엇,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더 좋아하시나요? 블리자드는 1991년 미국의 UCLA 동문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스트 바이킹즈, 로큰롤 레이싱 등을 개발했지만 큰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워크래프트 1이 대박을 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립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정밀한 세계관과 매력적인 영어, 서사를 넣은 시도는 당시 독보적이었죠. 사람들은 워크래프트에 열광했습니다. 스토리와 캐릭터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블리자드는 3인칭으로 유닛을 조종하는 것을 넘어 게임 속의 1인칭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내놓습니다. 2004년 출시한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였죠. 인기는 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와우페인, 일명 와우저가 생겨났는데요. 이후 출시된 대부분 온라인 게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블리자드는 1998년 또 하나의 역작을 선보였죠. 바로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워크래프트가 판타지였다면 스타크래프트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인데요. 참신한 설정과 스토리로 전략 게임의 고전이 되었죠. 또 스타크래프트는 전 세계 e스포츠의 모태가 되는 한국 e스포츠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모 회사가 합병하면서 현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스튜디오 중 하나가 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는 캔디 크러쉬를 만든 게임사 킹도 있고 콜 오브 듀티의 액티비전도 있는데요. 오늘은 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관리하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만 살펴볼게요. 블리자드는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네마틱이라고 불리는 게임 속 무비 클립을 예술에 가깝게 만들었는데요. 블리자드 신작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은 게임만큼이나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기다렸죠. 자, 이렇게 블리자드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블리자드의 아성을 무너뜨린 라이엇 게임즈가 등장합니다. 블리자드는 유저들이 게임 요소를 편집할 수 있도록 맵 에디터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이걸 이용해 사용자들은 게임 속 구성 요소를 자유롭게 바꿔 새로운 게임으로 재탄생시켰죠. 이걸 뮤즈맵이라고 합니다. 2003년 미국의 한 대학생이 워크래프트 3를 기반으로 도타라는 유즈맵을 만듭니다. 워크래프트 영웅간의 고유 능력을 이용한 공성전이었는데요. 라이엇 게임즈의 창업자 브랜든 백과 마크 메릴은 바로 이 도타의 찐팬이었습니다. 이들은 도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워크래프트 유즈맵 개발자 중 한 명을 영입해 직접 자신들만의 도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출시한 게임이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의 극성 유저였던 창업자들은 도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했죠. 그래픽 가시성은 높이고 인터페이스를 개선했습니다. 또 게임을 이기기 위해 더 좋은 아이템을 현금 결제해야 하는 소위 현질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죠. 지금도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 내 영향력을 주는 아이템이 아니라 디자인을 위한 캐릭터 스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북미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기업 읽어드립니다에서 벌써 여러 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타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텐센트인데요. 텐센트는 2011년 라이엇 게임즈의 50% 지분을 인수했고 2015년 남은 50%를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로 삼았습니다. 블리자드와 라이엇 둘 다 위대한 게임사지만 전략은 다릅니다. 블리자드는 다양한 IP를 제작하고 시리즈화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블리자드 게임만 하더라도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까지 다양하고 이 모든 IP가 속편으로 이어집니다. 탄탄하고 방대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2편, 3편, 외전으로 이어지죠. 이는 블리자드의 전성기였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PC 패키지가 게임의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게임 CD를 파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신작을 내야만 했죠.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PC에서 흥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바탕으로 모바일 버전 롤인 와일드 리프트를 내고 롤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카드 게임인 TFT 모바일을 냈습니다.
발로란트라는 신규 IP를 내긴 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이엇은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해서 매출을 만들기보다 롤에만 집중했습니다. 게임 안에서 캐릭터와 스킨을 계속 만들어 부가 수익을 창출한 거죠. 이렇게 운영한 결과 2020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단일 연매출은 17.5억 달러, 약 2조에 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보니 운영 방식도 180도 다릅니다. 블리자드의 운영 주기는 정말 길어요. 초기 블리자드는 소위 겜덕 위주로 인력이 구성됐어요. 게임 하나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고 발매했죠. PC 패키지 중심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패치를 발행하지 않았고 패치 속도가 매우 늦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발매했던 오버워치는 4년 동안 영웅 21명에서 32명으로 11명만 늘어났어요. 오버워치2를 내놓겠다며 오버워치는 더 이상 패치를 하지 않아 열성 유저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애자일한 조직 문화를 지향한 라이엇 게임즈는 이와 반대였습니다. 꾸준히 신규 캐릭터와 스킨을 발매했고 1년 단위로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의 큰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 17명이던 영웅은 2021년 156명에 달합니다. 게임뿐만 아닙니다. 이전까지 방송사에 맡기던 e스포츠 대회를 직접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게이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최저임금제와 리그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롤드컵이라고 불리는 세계대회는 물론 전 세계 올스타전도 주최하는 등 외적인 흥행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 블리자드는 진행하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e스포츠 대회를 선수들에게 이런 방구 없이 종료하면서 비축을 샀죠. 블리자드는 현재 신규 IP 개발보다는 과거 IP를 활용해 명성을 부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워크래프트 리포즈드, 디아블로 레저렉션 모두 과거 게임을 최근 환경에 맞게끔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한 게임입니다. 스토리와 컨텐츠는 새로 추가하지 않고 그래픽만 업데이트한 버전임에도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엇은 신작과 동시에 컨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규 FPS 게임인 발로란트 세계대회도 유럽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모바일판 리그 오브 레전드인 와일드 리프트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콘텐츠화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156명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팬들은 이 캐릭터들의 세계관과 설정에 환호하고 있죠. 라이엇 게임즈는 이를 컨텐츠화하고 있는 건데요. 넷플릭스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아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블리자드도 자사 IP를 컨텐츠화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등의 탄탄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소설이 출시되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가장 크게 성공한 워크래프트는 실사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래픽 효과가 엄청났지만 완성도 측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블리자드의 컨텐츠 전략은 세계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지 못했으며 대중보다는 매니아들에게만 어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OTT 유통으로 확장하지 못했죠. 컨텐츠가 워크래프트 같은 소수 IP에만 집중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블리자드는 분명히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팬들을 위한 지속적인 컨텐츠 관리가 안 되어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았죠. 블리자드는 현재 과거 명작을 부활시켜 팬들에게 다시 다가가고자 하는 향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엇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e스포츠 대회를 열고 변화에 맞게 수정해가면서 게임의 수명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그래프를 끊임없이 우상향하게끔 만들었죠. 역사적이었던 블리자드와 역사를 써내려가는 라이엇 게임즈의 차이는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어떤 회사가 더 오래 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블리자드 대 라이엇, 라이엇 대 블리자드 읽어드렸습니다.